메슈드 아흐마디 이제 암살 당해가지고 죽었어요. 이 사람의 암살 작전이 유명했었어요. 이란 혁명 수비대는 잘 확인한 거예요. 교수님 다셔도 됩니다. 출발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옆에서 지나갔던 모터바이크가 이렇게 던지면 붙일 수 있는 폭탄을 하면서 죽인 거예요. 그 영화들에서 보일 법한 그렇게 죽었어요. 주제가 뭐예요? 이스라엘하고 이란 사이에 그동안 있었던 간첩 전쟁들입니다. 일단은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란하고 이스라엘은 사이가 항상 나빴던 거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게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예전에 너무 친했어요. 완전히 바탕된 거는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아시다시피 이라크하고 이란이 전쟁을 했죠.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눈에는 누가 더 개새끼예요? 이라크이죠. 미국이 그때 이라크를 지원했지만 이스라엘이 이란을 지원했어요. 항상 똑같은 패 아니라니까. 그때는 이란이 매년 이스라엘한테 5천만 달러? 1조의 반 정도 무기를 매년 구매했어요, 여러분.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전격적으로 깨진 거는 90년대 이후고 왜 깨지냐면 헤즈볼라 때문이에요. 헤즈볼라는 원래 이란을 보고 시작을 했고 이스라엘 반감으로 시작했고 시리아 안에서 활동을 하다가 헤즈볼라하고 이란이 친해진 거고 헤즈볼라 때문에 둘이 완전히 뒤돌아갈 수 없는 길에 빠진 것 같아요. 왜냐면 헤즈볼라는 그때 이스라엘 상대로 싸우니까 누구한테 지원을 받아요? 이란한테 지원을 받잖아.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적이 됐는데 어마무시한 사건들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일단 이란이 핵 개발의 길을 열었죠. 플루토늄, 우라늄. 물론 이란에서는 종교 지도자의 파트와 있어요. 이슬람식 율법 핵 개발은 금지다. 핵 개발은 하람이에요. 근데 코스프레를 하는지 아니면 진짜로 단순히 에너지를 하려고 했는지 여러분은 알아서 판단하시고, 근데 이스라엘이 졸라 불평한 거야. 이스라엘 말로 했어요. 이 애들이 핵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 같은데 막아주세요. 그래서 2000년 때부터는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이랑 관련된 문제를 언급하기가 시작했고, 근데 미국의 행동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라도 뭘 해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공격은 2009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락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사실 여기는 발전소인데 정확하게 어떤 발전소인가 물음표예요. 여기서 이제 플루토늄을 권홍출을 하려고 한 거예요. 갑자기 여기서 폭탄이 일어났는데 이 폭탄이 이스라엘이 했는지 아니면 그냥 부실해서 폭탄이 났는지 물음표인데, 이제 이거는 물음표이니까 제대로 된 첫 사건은 2010년 불과 1년 이후에 여기서 일어났습니다. 아흐메다바드 스투크스넷이라는 바이러스가 여기를 해킹했어요. 여기에 있는 기계들이 고장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2010년에 있었던 해킹 사태를 최초의 해킹 사태로 보고 있어요. 또 1년 이후에는 2011년에 에스파한에서 또 하나 사건이 터졌어요. 그리고 포르도 여기서도 하나 폭파 사건이 있었어요. 핵기지들만 폭파되는 거 아니에요. 교수들도 죽습니다, 여러분. 2010년에는 3명을 죽이려고 했는데 2명이 죽었고 하나는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2011년에 1명이 더 돌아가셨고 메슈드 아흐마디 이제 암살 당해가지고 죽었어요. 이 사람의 암살 작전이 유명했었어요. 그분 2012년이에요. 또 이제 집에서 나갔어요. 이란 혁명 수비대는 잘 확인한 거예요. 교수님 다셔도 됩니다. 출발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옆에서 지나갔던 모터바이크가 이렇게 던지면 붙일 수 있는 폭탄을 하면서 죽인 거예요. 그 영화들에서 보일 법한 그렇게 죽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끊었어요. 이제 2012년부터는 없어요. 교수들도 안 죽어요. 그리고 군사 기지들도 폭파 당하진 않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20년에 또 한 번 폭파가 일어났어요. 4월부터 시작해가지고 7월까지에 여기 일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 그냥 폭발하는 말이 공습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전쟁이 나오지. 미리미리 설치됐던 폭탄들이 폭파되거나 아니면 뭐 침투했던 대원이 와서 폭발을 시킨다든가. 그러다가 2020년에 다시 정보전이 시작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거 뭐냐면 목산 파하리자데 암살 작전이에요. AI로 죽었어요. 그래서 얼굴을 인식하는 기관총이 이 사람이 가는 길에다가 설치된 거예요. 그래서 2020년에 이 사람만 죽었어요. 옆에는 부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인식하고 죽이니까 군사기지들 찾고 공격당했고. 2009년하고 2011년 사이에 이렇게 사건들이 있었다가 2020년부터는 또 사건들이 많아진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란에서 그동안 열심히 심었던 간첩들이 2018년에는 이제 거기를 튀어요. 빠져요. 한 20명 정도래요. 그분들이 가지고 오는 정보들을 통해서 핵기지들이 어디 있는지 어떤 교수들이 일하는지를 다
알아낸 거예요. 이란이 이란 국정원 안에서 모사드 스파이들을 아니면 모사드가 매수했던 사람들을 잡으려고 팀이 있었는데 팀장이 모사드 스파이였대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보가 이제 안 내려오잖아. 그래서 멈췄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하고 이란 사이에 유명한 간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제 제일 유명한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알리레자 아스카리, 국방부 부장관이에요. 2007년에 사라졌어요. 이 사람이 미국 그쪽에다가 정보를 뿌렸다는 걸로 들통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역대급 사건이죠. 이렇게 큰 사람이 아마 이 사람이 처음일 거예요. 자, 마흐무드 레자 가와리, 이것도 또 다른 스토리인데 사실은 은행 정제였어요. 깨끗한 사람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이 비리가 있다는 거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튀었어요. 캐나다로. 알고 보니까 이란의 고급적인 정보들을 넘겨줬어. 여튼 알리레자 악바리, 이 사람도 혁명 수비대 출신이었어요. 이란에서 돌아가다가 이란 애를 사용시켰어요. 미국하고 모사드한테 흘러갔던 정보들 많았대요. 이것도 이제 국방부 부차관이에요, 여러분. 엄청 높은 급이에요. 샤흐람 아미리, 이것도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핵화학자예요. 송지순례하러 메카에 갑니다. 사우디 메카. 그냥 거기서 사라져요. 미국에서 따단 나타납니다. 이제 그 미국에 있을 때는 핵이랑 관련된 정보들 흘러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왠지 모르겠는데 이란 다시 돌아가요. 이제 이중 간첩으로 역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란 언론에 따르자면 미국의 애를 납치해가지고 고문을 하면서 그 반이란적인 정보들이 흘러갔다는 걸로 얘기를 해요. 야, 그렇다면 왜 이 사람을 죽였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자, 그렇다면 오직 이란이 일방적으로 당한 것인가? 이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란에 있어요. 바로 이 사람이에요. 에너지 장관이었어요. 이 사람도 장관 시절 때 원래 의사인데 비리들이 좀 있었습니다. 비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처벌도 하고, 그리고 의사직이 박탈돼요. 니네들 나의 의사직을 박탈시켜? 기분 나빠가지고 여기 나이지리아 갑니다. 여기서 이제 의사로 일합니다. 다시 뒤돌아갔어요. 뒤돌아갔지만 2019년에는 잡혔어요. 이란을 위해서 스파이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 나와가지고 잡혔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죠. 11년 먹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제일 물음표가 있는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제 벤 자이거, 어마무시한 실력이 있는 모사드 간첩. 이제 국방부에서도 잘했고 모사드에서도 잘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 갑자기 교도소에 갇혀 있었어요. 헤즈볼라에게 정보를 넘겨줬대. 근데 이란에 직접 줄 리가 없으니까 헤즈볼라를 통해서 줬다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교도소가 자살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자살했대. 어떤 언론사에서 이걸로 관련된 기사가 나오다가 기사가 사라졌어요. 사람들한테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이 사람이 진짜 어마어마한 정보들을 헤즈볼라한테 넘겨줬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가지고 죽였다는 거야. 이스라엘하고 이란 사이에 있었던 그 정보전, 간첩전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그래서 오늘날 얘기를 좀 하다가 마무리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헤즈볼라 무슨 실수를 했냐? 왜 헤즈볼라 이렇게 덜렸어요? 일단은 시리아 내전, 헤즈볼라한테 좋은 점이자 나쁜 점이었어요. 왜냐? 시리아 내전 때는 IS하고 알카이다, 알누스라, 순위파적인 배경이 있는 테러 조직들이 레바논도 왔어요. 누가 싸웠어요? 헤즈볼라 싸웠어요, 걔네들이랑. 또 시리아 본토에서도 싸웠어요. 헤즈볼라한테 가담하고 싶은 사람들의 숫자도 많아졌고 헤즈볼라한테 대원이 필요한 거고 동시에 두 개에 이렇게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헤즈볼라는 예전에 엄청난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서 사람을 봤거든요. 시리아 내전 때는 그 까다로운 절차가 완화된 거예요. 모사드가 들어가겠죠. 제가 이스라엘 측에서 기사 하나를 읽었는데 헤즈볼라 측에서 한 명이 죽으면 포스터가 올라가요. 밑에다가 이름도 나와 있고 죽지 않는 한 헤즈볼라 들어가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진들이 나오다 보니까 모사드는 이 수많은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그럼 이 사람이 헤즈볼라였다면 이 사람의 가족이 누구야? 그래서 죽은 사람들을 통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렇게 이 조직망이 생긴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두 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는 시리아 내전 때 헤즈볼라는 옛날만큼 까다롭지 않다는 점. 그래서 모사드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들이 생겼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시스템.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은 방송을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 늦은 시간까지 방송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